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오늘이 7월 22일이네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일본 씨름 스모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상하게 일본을 참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국민성 내지는 국민들의 국가관 이런 것들, 또 그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 그 어떤 일본의 그 어떤 굉장한 질서 의식, 국가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침범해서 참 오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했지만, 그러면은 참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일본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멸하고 아주 싫어하고, 또 특히 임진란에서 보는 저희 선조가 그 일본 임진란을 평정하면서 그 노력하신 그 어떤 글들을 보면서는 더더욱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일본의 씨름이 끝나는 최종판이 있어서 봤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옛 것을 중시하고 그런 걸 존중하고 참여하는 정신은 정말 부럽습니다. 뭐 누가 1등하고 그런 건 뭐 저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 펼치는 그 고유의 문화라든지 그 전통적인 의식 이런 걸 굉장히 숭상하고, 그 현대 사회에서도 옛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수하는 걸 보고 참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참 뿌리를 중시하는 거죠. 참 요즘에 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워싱턴 경교에 사신다는 분이 본인의 사주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사주에서 보면 좀 괜찮은 면이 있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펼쳐보고, 물론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자신의 어떤 그 직업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다 얘기를 전화 통화로서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사주에서 사주를 펼쳐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기해년, 그 다음에 경호월에 기축일에 을해시에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제 사주풀이 하는 것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첫째, 채용, 그러니까 격용신을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무조건 하고 월지가 오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인입니다. 우리가 편인은 길성이 아니고 길흉으로 따지면 흉성이죠. 편인을 우리가 잘못, 어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익히기 그렇습니다만, 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같은 인이라도 이 편인은 효신이라고 그랬죠. 효신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올빼미가 자기 부화를 못하, 새끼 부화를 못하죠. 그래서 다른 새에게 이렇게 맡기듯이 부화를 맡기는 겁니다. 이 편인의 기질이, 고유의 성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새끼도 쫓아버리는 아주 나쁜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흉성으로 봤기 때문에 기토는 기축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비견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오화가 확실히 화생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격이 되다가 보니까 이건 기토와 토와 불이 맞서는 사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은 도와줘서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길성으로 정인이라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오화가 돼서 음이 음을 돕는 형태를 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편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토와 불이 맞서는 사주인데 이때 이 편인은 흉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빼야 됩니다. 자, 오화의 기운을 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편재. 편재가 와서 저 오화의 힘을 편인을 두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왕상휴수사법에서 보면 힘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우리가 십성으로 표시하면 편관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화의 입장에서는 편관이 와서 오화를 힘을 빼버리는 게 가장 힘이 참 많이 빠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사주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을 끄는 거는 누가 와서 불을 꺼야 됩니까? 물이 와서 불을 꺼버리면 되죠. 그 물은 기토의 입장에서는 재가 되지만 오화의 입장을 보시면 저건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편재가 되는 것이죠. 개수 내지는 자수 이 말이세요. 개수나 자수가 와서 이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와 자수가 와서 이 오화를 만약에면 힘을 빼버리면 완벽하게 힘이 빠져버리죠. 그러나 이게 정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오화의 불의 기운을 편인의 기운을 반 정도밖에 제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편인인 격이 월지에 오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은 편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화가 힘이 제거가 되고 나쁜 기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편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죠. 제일 완벽하려면 여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 월간에 편재가 와야 되는데 사주 구성 원칙상 편재는 오화 위에, 즉 월간에는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개오라는 육식갑자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온다면 이모가 올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모가 월주가 되는 분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조호가 필요한 상태라 그러면 이모 월주가 괜찮죠, 이 말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앉아 있게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럼 편인격입니다. 근데 이 편인이 편재를 보면 가장 적절하게 힘이 잘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만 개수가 되는 거죠. 내지는 자수가 되는 건데 이것은 해수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는 그러면 하나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 고서가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학자들이 소위 책을 써놨다고 보는 걸 보면 편재가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편재가 없으면 정재가 두 개 와서도 편재의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어떤 적어놓은 책을 봤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식신이 좋은 건데 식신이 두 개 이상 돼버리면 그게 상관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이 십성의 기능상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편인이 편재를 보면 격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편재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편인이 비견을 보고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화생토로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 편인의 기운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옆에서 반 정도 정제가 수국화로 이렇게 힘을 빼주죠.
여기서 이건 생화로 나가니까 또 힘이 빠지죠. 여기서 이 오화는 또 화극금을 해야 되니까 또 힘이 빠지죠. 그럼 이 오화의 주위를 둘러싸이고 있는 저기에 있는 상관이라든지 정제라든지 이 비견이 전부 이 오화의 기능 힘을 약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도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화는 홀로 있습니다. 편인도 이거는 청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가 기토에 축토에 저 기토가 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오화가 희의 역할을 하느냐 기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쉽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경금은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경금이 너무 약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용어로 쓸 수 있는 결국은 이것도 용어로 쓸 수 없고 이것도 용어로 쓸 수 없으면 결국은 용어로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입니다. 예, 그렇죠? 을목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살아가고 있고 이 기축 일주인 이 사주 본명성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을축이 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근을 달고 있습니다. 그죠? 힘을 착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요게 을목이 장생지에 앉죠. 그럼 장생지는 뭡니까? 예, 목은 삼합이 해묘미. 해묘미 제일 앞에 오는 글자가 장생지죠. 예, 그래서 이 을목은 이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편인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인의 역할이 위로 천간에 토간이 못 되니까 다음에 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을목이 이분의 입장에서는 격용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을 비교할 때 항상 이 기토와 을목의 힘을 견주면서 운세를 봐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성격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편인은 흉성이라 양 상하 좌우에서 힘이 빠지니까 성격이 된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정제는 조구역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 격에 많은 영향을 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격이 되냐? 예, 성격은 아주 좋은 상격은 아니라도 중격 정도는 형성이 된다. 그럼 이분의 삶이 틀이 한 중격 정도는 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운세를 보러 갈 때는 이 을목과 기토의 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토는 당연히 이렇게 기축을 앉아 있고 오화가 화생토를 해주고 저 멀지만 저기서 또 이렇게 슬쩍이 이 힘을 보태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을목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을목은 오로지 이 정제 요게 해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장생지라는 그 자체라. 그런데 이 자식이 괜찮죠. 예, 잘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관인데 그럼 이분의 격은 뭐를 볼까? 격이 편관이었으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관직에 계시는 관직을 직업으로 택하긴 택하는데 이분은 어떤 관직이 될까요? 자, 관도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정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관,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관직, 그러니까 공무원 이 말이죠. 편관은 특수한 직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뭐 요즘 말하면 특수한 직책에 있는 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군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직업을 갖는 게 원칙이 우리 통렬히 합니다. 그럼 이 편관이 아주 잘 발달하려 그러면 그렇죠? 이 편관이 기질이 나쁜 거잖아요. 기질이 나쁜 겁니다. 편관은 칠살이라 나를 바로 치는 것이지만 이 사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을경간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간합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간합론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길성이 간합하면은 길성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주 명식은 상관도 흉성이죠. 잘 보십시오. 편관도 흉성입니다. 그러면 편관이 흉성이 되면 식신을 봐야 되는데 식신이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식신이 없는 대신에 간합을 해서 편관의 나 칠살 나를 죽이는 아주 나쁜 기질을
간합을 함으로써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안 해요. 이 말이세요. 만약에 이 편관이 만약에 식신이 있어서 편관 제사를 안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간합을 안 했으면 이분의 관직에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나쁜 기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상관도 굉장히 나쁜 길이죠. 편관을 바로 관을 쳐버리죠. 그러나 이게 을경간합이 됨으로써 아주 흉성인 상관도, 아주 또 더 흉성인 편관도,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재생관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강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합을 해서 이 나쁜 어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칠사례라고 하는 아주 나쁜 기질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안 하게 되죠. 상관도 상관의 역할을 안 해. 그리고 상관이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이 상관은 바로 이 관을 쳐버리거든요. 힘을 빼버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이것도 역시 간합을 함으로써 안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간합은 무척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관이었고 이게 만약에 식신이었다면 이 간합을 이렇게 간합을 했다면 이거는 이 사주는 아주 그 쓸모없는, 그죠? 형편없이 쓸모없는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우리 간합론도 제대로 공부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간합을 하는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간합하는 거 우리가 또 보라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간합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가 편인이죠. 여기 정임합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인이라 그런 나쁜 기질은 간합을 하면서 괜찮은데, 그렇죠? 요게 임수, 요게 간합, 요 음란지합의 간합은 요거는 괜찮은 거거든. 요게 나쁜 거지만 요것들이 정제하고 간합을 해서 이분이 돈 문제 이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간파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격국은 기토와 편관이 이게 서로 상대하는 명인데, 봤더니 이 편관은 자식에 해당됐거든요. 편관이 본인이 잘 되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식신이 있어서 식신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편인의 자리에 겁제, 소위 말하는 칼, 겁제는 칼이거든요. 무기 이겁니다. 예, 편관격이 되는 사람은 양인격이 좋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군인이 군계통으로 가려 그러면 겁제는 무기라고 했으니까 편관이 여기에 붙으면 여기 겁제가 오면 무기를 들고 있는, 그렇죠? 군인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과는 다르게 저 편관이 상관하고 간합을 함으로써 그 나쁜 기질을 뺀, 그러나 직업은 저 직업으로 가는 겁니다. 예. 직업으로 가서 썩 출세하는, 소위 말해서 별까지 달 수 있는 그런 편관이 아니라 그래도 적당하게 일정한 계급까지는 행세를 하는 그런 편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간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복이 굉장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토는 을목을 키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원토거든요. 물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 전원토죠. 이 축토 자체가 우리가 습토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관을 잘 키운다. 그럼 관은 누굽니까? 자기의 벼슬길도 되지만 반대로 따지면 자식이거든요. 자식 농사를 잘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분의 기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습니다. 자, 기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기문을 봤더니 새가 아주 좀 약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죠. 중궁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손입니다. 자식입니다. 천일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 새가 이렇게 힘이 좀 빼앗기긴 합니다만, 그죠? 약한 자리에서 이분의 사주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손입니다. 손은 자식 내지는 아랫사람 이 말이거든요. 여기 천을을 달고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성국이 되느냐 통기가 되느냐를 봤더니 형손, 그렇죠? 재관, 성국은 완전하게는 안 됩니다만은 뭐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가 보니까 토인데 토가 이렇게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갖다 줬고요. 이건 수생목을 했고요. 이거는 금생수를 했거든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성국은 안 되지만 통기는 되거든요. 그럼 성국은 제일 좋은 어떤 인생살이 형태, 그 다음에 성국은 그 다음 것 이렇게 보는데, 글쎄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감명을 쭉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사주가 먼저더라고요. 제가 이 감정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성국 통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물론 중요시합니다. 언제 보니까 그게 더 중요시하냐? 실질적으로는 한 해 한 해의 운을 볼 때 이 성국 통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는 성국 통기가 물론 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 다만 신수국에서는 성국, 국이 이루어지는 것, 통기, 기운이 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분은 통기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잘 되게 나와 있습니다. 천을은 굉장히 존귀한 건데 중궁에 손이 들어가고 천을이 들어가서 굉장히 그 역할이 괜찮다. 누가? 자식들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나중에 자식 두 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주를 보내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사주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느 부모 할 거나 없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제 같은 경우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신에게 가장 좋고 기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제자분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이 사주 명리학이 남성을 근간으로 위주로 짜여졌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관이 누굽니까? 그 중에 정관, 관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벼슬길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에게서는 누구세요? 남편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으니까 여성들은 남편을 잘 받들어 봉양을 했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책에 보면은 뭐 일부종사, 이부종사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좀 가치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거는 꼭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사주를 연구해 보면 요즘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편제입니다. 지금은 편제를 굉장히 길성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고서에 보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 투기성 돈, 그죠? 뭐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또 소위 말해서 편제가 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 유흥을 좋아하고 노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죠? 뭐 남에게 가서 뭘 퍼주는 걸 좋아하고 남의 일을 내일부터 잘 봐, 이런 식으로 써놨는 걸 보더라도 편제는 결코 지금도 무조건 길성으로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돈도 정식적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돈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확천금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편제격이 천간에 투관되는 사주를 제가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신과 상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성 중에서 편자가 붙은 건 좋은 것이 없죠. 편인, 그렇죠? 편관은 심지어 7살, 편인은 우리가 흉성으로 저거는 효신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편제는 저거는 순 논패 이렇게 봤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논패짓 한다. 편자가 붙은 거는 결국은 치우쳐졌다고 하니까 십성 중에서 편자가 붙은 십성이 좋을 리가 없죠. 급제와 비교는 건 기륭이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편제를 좋게 취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왜 식신을, 그것도 편자거든요. 식신이 양이 양을 볼 때나 음이 음을 볼 때 그걸 우리 식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양이 양을 도와줄 때 이게 식신이죠. 음이 음을 도와줄 때도 식신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정자를 붙였어요. 근데 다 편자를 붙인 건 나쁘게 봤는데 식신을 왜 좋게 봤느냐? 식신은 저
우리 소위 제일 십성 중에 나쁘다고 그 성격이 가장 고약하다는 편관을 식신이 바로 극해버리죠. 완벽하게 극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편관을 상관이 극을 하면 그 나쁜 기질을 반밖에 제거를 못하거든요. 이런 원리를 아시고 계셔야 사주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런 점을 꼭 기초를 정확하게 지식을 왜 그렇게 되고 그게 무엇을 뜻하고 뭐를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꿰뚫어야 사주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아시고요. 이 사주에서 우리가 자식에 관한 걸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분은 물론 자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보면 볼 것 없이 세와 일간이 같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 본인은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하시지 않겠지만 각천이 이 사주 명식을 우선 봐도 을례로 이거는 곧 본인의 자식이기도 하고 본인의 직업도 된다고 그랬죠. 좋은 직업에 무난히 계시기도 하고 자식도 잘 된다. 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안 해요. 또 그러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주는 굉장히 괜찮게 앉아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분의 부인이 정제가 부인이거든요. 이 정제 이분은 임감무토로 밑에서 지장간에 지지에는 있었지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라오질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은 굉장히 조용하게 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근데 간격을 조금 봤더니 멀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멀리 있다고 하는 결국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기토 입장에서는 친구 비슷하게 비견으로 앉아 있는 부인성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저 사주 제일 밑자리에 계시니까 굉장히 어른 행세 한다 그러나요? 그런 제가 농담을 그래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멀리 해외 나가 사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죠. 여기 비견은 굉장히 본인에게 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을목 그죠? 또 이렇게 토생금 이렇게도 또 해줘야 되고 결국은 이분은 이 상관이 기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간합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아주 명식 구조를 잘 구성해주는 간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론적으로 간합론이 나쁘게 작동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주 팔자가 구성되었을 때 간합을 한다든지 무엇이 되고 심지어 관인상생이면은 뭐 관직으로 가라 이렇게만 무작정 해석하시면 안 돼요. 관인상생이 어떤 사주의 영향이 희로 오느냐, 즉 좋은 것으로 내한테 다가오느냐, 내 사주 팔자에 좋은 역할을 해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 사주 팔자를 나쁘게 해주느냐. 그럼 좋게 해주고 나쁘게 해주는 거는 뭐냐 하면 체와 용의 기운의 바란스를 어떻게 해주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흉성으로 다가왔을 때와 길성으로 다가왔을 때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결코 본인의 명식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 형태도 잘 앉아있고 또 기문도 잘 가지고 있다. 결국은 편인격에서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저 평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운이 흘러가는 걸 봤을 때 한번 보실까요? 기토와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기토는 이 목보다가는 항상 더 강하게 앉아 있죠. 그래서 각천의 사주관법은 체, 기축, 토도 강하고 을목도 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 사주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운이 어떻게 갔습니까? 사진, 인묘진 운으로 갔습니다. 목운으로 먼저 어릴 때 어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모르긴 해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음묘진은 어디가 강해졌습니까? 여기가 묘, 병 이런 게 이런 목이 들어오면 결국은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분의 운은 잘 갔죠. 이 말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축일간이 목의 일간보다는 강했습니다. 목은 근이 없이 생존만 받고 있는데 물론 이 목은 부모에게 생근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을목은 기운이 기축토보다 약했어요. 근데 바란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임묘진 이게 목의 계절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해자축으로 또 물운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운으로 흘러가는 이 운에는 지금 운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수가 오면은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세요. 그렇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갖다 줍니다. 약한 목을 도우는 운이 이 해자축 운에 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5월 더운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조용신이라고 그러죠. 물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는 대단히 좋은 형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토보다가 목이 약한데 대운에서 흐름이 아주 어리실 때 운은 불운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사유축 금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게 목운으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또 물운으로 갑니다. 이 물운이 오히려 목운 때보다는 제가 본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조후 역할을 해주고 이분은 중년 이후 말년이 괜찮지 않습니까? 예. 70세 되면 해수 또 물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주의 운이 본명성을 가지고 이 대운의 길을 가는 건데 이 대운의 길이 잘 돌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를 특히 본인의 운이 나쁘다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식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전체 운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운세의 흐름을 좋게 흘러왔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좋은 거는 모르겠고 그냥 무탈하게 그게 얼마나 좋은 운인지 아세요? 예,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대운이 오면 물론 이 자식들은 자식들 고유의 자기 본명성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주 전체를 놓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딱 볼 때는 꼭 자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견은 용으로 쓸 수 없고 경금은 근이 없이 오화에 이렇게 힘없이 근이 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더더구나 용으로 쓸 수 없죠. 그러면 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을해밖에 없거든요. 그럼 편관 격입니다. 예. 이건 본인의 직업이었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십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친으로 보면 자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 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을해도 잘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을해는 이 을목의 장생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토보다가는 목이 약하니까 계속 지지해서 목운으로 수운으로 받침을 해주고 있죠. 이 을목을. 그러니까 이분의 격체와 용의 힘을 봐도 일생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사주를 어떤 물으신 분 내지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이때는 이러니까 좋았고 저때는 이렇게 좋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안 하고 해서도 안 되죠. 정확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때로는 정말 힘들게 사신 분한테 아이고 운도 안 열리고 계속 힘듭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한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분이 현재 하시는 일을 물을 쓰는 직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왜 이분한테는 물이 이분한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더운 달에 물은 조용신력도 해주고 또 내가 상대적으로 약한 저 을목을 생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직업이나 그 일을 하시는 게 나쁘진 않다. 다만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보면 무술이 오면 너무 강해지는 것이죠. 오술 합을 해서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저게 급제운이라 잘못 움직이거나 어떤 걸 행위를 하시는 것은 어떤 금전과 관련된 거, 뭐 다시 뭐를 내가 움직인다든지 업종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은 특히 비견운입니다. 기해년에 대해서 반반이기도 하지만 천간에 비견이 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을 내보낼 수 있는, 쫓아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시더라도 2020년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그때는 물이 강해지죠. 경자연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참 요즘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렸대요. 이 사주간법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특히 해외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눈여겨서 잘 보시고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귀담아서 잘 담아두시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주를 올려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